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과학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서 일정 선분비 법칙 보도록 할게요. 일정 선분비 법칙은 1799년 프루스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반응을 했을 때 화합물을 만들어내고, 그때 반응하는 물질 사이에서는 질량비가 일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었죠. 그 사이에서도 일정한 질량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또 일정 성분비에서는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합물이라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이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소금물이 있습니다. 소금물은 소금 플러스 물이죠. 소금과 물의 서로 혼합 비율에 따라 질량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 선분비의 법칙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정 선분비는 화합물에서만 성립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선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자는 각각 일정한 질량이 있고 원자의 종류에 따라 질량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하면 질량비도 따라 일정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물만 봤을 때 물은 H2O라는 분자식을 가지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일정하게 결합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물질이 H2O2라는 과산화수소가 있는데, 산소 분자가 하나가 더 결합했을 뿐인데 서로 다른 물질을 형성했다. 그래서 물이라는 분자식은 무조건 H2O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몇 가지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입니다. 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우리 물을 봤을 때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항상 1대 8이다. 그리고 암모니아, 질소, 수소 사이에서 질량비는 항상 14대 3을 구성한다. 그 다음에 황화철은 철과 황 사이에서 질량비 7대 4, 산화구리에서 구리와 산소는 항상 4대 1 비율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성분 원소에서 질량비가 지금 수소와 산소가 1대 8이었죠. 만약에 여기에 또 물, 암모니아, 황화철, 산화구리가 지금 각각 또 질량비로 들어간다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했을 때 물을 이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개를 더해준 값이 물의 질량비, 암모니아의 질량비, 그 다음 황화철의 질량비, 그 다음 산화구리의 질량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리와 산소, 산화구리의 질량비는 4대 1대 5가 해당되겠죠.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이용을 해서 성분 원소의 질량비 구하기라고 나와 있죠. 우리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질량비는 원자의 개수비에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곱해서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보면 수소가 1을 기준으로 나머지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1이 기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위에 보시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있죠. 일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가 1대1 비율이고요.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의 비율이 1대2다. 그러면 탄소 하나 1, 산소 하나 1. 밑에서 탄소는 상대적 질량이 12라고 나와 있죠. 산소는 16. 그러면 12에 16이 들어갔는데 각각 하나씩 존재하니까 2를 곱해줬다. 그러면 12대에 16은 총 3대 4 비율이 나타난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산화탄소를 볼게요. 똑같이 12와 16을 가지는데 탄소는 하나이기 때문에 2를 곱했고 산소는 2개 있기 때문에 2를 곱해준다. 이렇게 봤을 때 이산화탄소의 비는 3대 8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원자를 가졌지만 개수에 따라 질량비가 확실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성분 원소 종류는 같고 질량비가 다른 화합물이다. 앞에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에 해당되겠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물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이드라진과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질량비는 7대 1과 14대 3이다.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아까 질소가 14, 수소가 1이라는 상대적 질량값을 가졌죠. 여기 이것을 보았을 때 질소는 하나가 있고요. 수소가 3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수소가 총 3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를 봤을 때 질소는 14 값을 가지는데 지금 7대 1이라는 비율을 가졌죠. 그럼 어떻게 된다? 수소는 여기에 2개가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7대 1이라는 질량비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물과 과산화수소, 물은 H2O라는 분자식을 가졌고 과산화수소는 H2O2라는 분자식을 가지죠. 그래서 물은 2대 1로 반응을 해서 나타난 질량값이고요. 과산화수소는 서로 1대 1이라는 원작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량비는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수소는 1이고요. 산소가 16인데 앞에 물에서는 2개의 수소를 가지고 산소는 하나를 가졌죠. 그래서 2대 16, 그래서 1대 8이다.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보면 1대 16인데 각각 2개씩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2개씩 가졌기 때문에 날리면 1대 16이라는 질량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번에는 볼트와 너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일정 선분배 법칙을 확인하는 모형인데 여기서는 화학식을 예로 B 플러스 2N이 BN2를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로 드는 겁니다. 그리고 B의 질량은 3g이고 N의 질량은 1g이다 라는 것을 보고 밑에 반응물을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반응물은 B는 3개, 또 밑에도 B는 3개, 하지만 N값이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위에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B와 N값은 서로 1대 2 비율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B 하나에 N이 2개가 서로 결합한다라는 건데 B가 3개면 N은 몇 개가 결합을 한다? 총 6개가 결합을 한다. 그래서 BN2라는 물질은 똑같이 3개가 만들어졌고 남은 물질은 없게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결합을 했죠. 하지만 바로 밑에 보면 B가 3개일 때 N이 4개, 그럼 전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개수 BN은 총 2개가 형성되겠죠. 그러면 N은 모두 소비가 됐고 B가 하나가 남게 되는데 바로 남는 물질은 B 1개. 이것을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B와 N의 개수가 상관없이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개수 B를 맞춰서 결합을 한다. 그래서 남은 물질은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는 볼트와 너트의 개수 B는 1대 2로 일정하다. 그래서 여분의 모양은 결합하지 않고 다른 것과 반응하지 않고 남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 B는 총 3대 2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합물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입니다. 산화구리 생성 반응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리가루를 가열을 했다라는 것인데, 가열을 한다라는 것은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를 만들어낸다. 구리와 산소가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가 생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개수비를 확인을 해보면 구리이온은 CU2+, 산소이온은 산화이온 O2- 서로 반응을 했을 때 CuO가 만들어지고 개수비는 1대 1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봤을 때 산소가 16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구리는 46, 24, 64g을 나타내고 산화구리는 80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수비를 곱해주면
똑같이 64대 16대 80이 나와서 4대 1대 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구리이온과 산화이온은 1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고 전체적으로 질량비는 4대1로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그래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값을 가지는데 구리가 2g일 때 산소가 0.5g을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산화구리는 총 몇 g을 가지게 될까요? 바로 2.5g의 산화구리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산화마그네슘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비입니다. 마그네슘을 가열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소를 결합시켜서 산화마그네슘을 만든다라는 말이겠죠. 여기서 봤을 때 마그네슘과 산소가 3대2의 질량비로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개수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마그네슘 이온은 Mg2+고요. 산화이온은 O2-. 그래서 두 개가 반응을 했을 때 MgO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각각 개수비는 1대 1대 1이고요. 산소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질량값은 16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6이라는 값이 산소가 2이기 때문에 그럼 전체적으로 8을 곱해주면 24대에 16대 두 개를 더해주면 40에 해당되는 값이겠네요. 그래서 마그네슘의 상대적 질량값은 24, 산소는 16, 산화 마그네슘은 40 값을 가진다. 각각을 지금 개수비를 곱해줬을 때 똑같이 24대 16대 40을 가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3대 2대 5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이오딘화 납도 나와 있죠. 여기에서는 개수비가 2대 1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상대적 질량값을 2와 1로 곱해줘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일정한 질량값을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의 합성 반응에서의 질량비입니다. 물은 우리 많이 봤죠? H2O라는 분자식을 가지고요. 수소와 산소의 혼합 기체에서 전기불꽃을 가했더니 수소와 산소가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을 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수소와 산소의 개수비를 먼저 봐야 되겠죠. H2O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수소와 산소의 개수비는 2대 1 값을 가진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수소는 상대적 질량값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산소는 16 값을 가지고요. 수소는 1 값을 가지는데 개수비가 들어가니까 2 곱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2대 16이기 때문에 1대 8이라는 값을 가지고 물은 두 개의 질량비를 더해준 합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물의 합성 실험에서 질량 관계를 보면 수소와 산소는 항상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을 한다. 그래서 물을 생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원자를 가지지만 개수비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항상 H2O가 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1대 8의 질량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반응 후에 남은 수소 또는 산소는 반응하지 않는다. 아까 볼트너트에서도 서로 결합하지 않고 남는 물질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기억을 하고 밑에 실험을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실험 첫 번째에서는 수소와 산소가 2와 8이 있다. 아까 1대 8의 질량비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뭐가 남는다? 수소가 1이 남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수소가 3g, 산소가 24g인데 이거를 보면 1대 8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은 기체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 수소가 6g, 산소가 60g이 있는데 1대 8로 계산을 해보면 총 수소 6g일 때 산소는 48g이 반응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는 기체는 어떻게 된다? 산소 12g이 남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합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된 질량값을 보면 서로 더한 값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1대 8이라는 질량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